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스 운전자 격시험 7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령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입니다.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주로 합의죠.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 가해자도 빨리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됐으면 거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합의하면 처벌 불원의 의사, 그러니까 처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형법상으로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러죠.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그 특례를 정한 법이다. 특별히 교통사고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차에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의 명칭은 특별히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사처벌할 때는 일단 어떤 것이라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고 여기서 적용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가중처벌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먼저는 죄송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적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을 한다. 2번입니다. 교통사고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자살이라고 인정되는 사고, 이건 교통사고도 아닙니다. 이런 그 자살사고는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는 차량에 의한 사고라 해야 되고 피해의 결과 사람이 사상 또는 물건이 손괴되었던 거, 그 다음에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맞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려고 차에 뛰어들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교통사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이러한 것은 교통사고로 인정을 안 한다. 명백한 자살이라고 인정되는 사고는 교통사고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번입니다. 3명 이상이 사망,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사망으로 봅니다. 72시간 내에 사망하는 건 벌점 계상할 때고요.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상처를 입은 상해죠. 이런 사고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네, 대형 사고죠. 3명 이상 사망하고 20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대형 사고죠. 확인합니다. 대형 사고. 이것은 교통사고 조사규칙 2조 1항 3호에 대형 사고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합의 기간은 이것도 교통사고 처리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주간의 기간을 주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처벌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또 정상적인 생활하도록 돕는 이런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합의 기간, 가간이 아니고 기간입니다. 2주간입니다. 확인합니다. 2주간의 기간을 두라. 이 교통사고 조사규칙 20조 6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에서 음주운전했다. 이거 음주운전은 안 보죠? 음주운전은 뭡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라야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아예 음주운전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좀. 그리고 공장,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했다. 이게 다 음주운전입니다. 차단기에 의해 도로가 차단되고 별도로 관리되는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했다. 이것도 음주운전입니다. 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했다. 이것도 음주운전입니다. 확인합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거 우선 공개되지 않은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했다. 이것도 음주운전이고요. 주차장,
학교 경내에서 음주운전했다. 이거 다 음주운전입니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다음, 무면허로 보는 경우입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했다. 무면허죠.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로 운전했다. 예, 무면허입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 운전했다. 무면허입니다. 면허기간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 무면허입니다. 예, 너무 급해서 면허증 발급받기도 전에 운전했다. 무면허입니다. 2종인데 1종 자동차, 1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을 했다. 종별을 뛰어넘어서 했다. 또는 1종 보통인데 대형 뭐 화물차 운전했다. 이거 전부 무면허입니다. 면허 종별 이외의 차량 운전을 했다. 무면허입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무면허 운전의 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지만 아직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운전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무면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취소 처분을 아직은 안 받았어요. 취소 처분을 받을 그 뭔가 사유는 발생했어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당신의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라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취소 처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무면허는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 2종 운전면허 가지고 1종 운전면허로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했다. 이건 전부 무면허입니다.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만 발생한 상태이지 아직 취소 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무면허는 아니다. 7번입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뜻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용어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럼 뭐겠습니까? 교통사고죠. 네, 교통사고입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뜻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용어는 네,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주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처벌 불허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처벌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합의했어요. 그러면 검사가 얄밉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없답니다. 공소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특례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보통 형법상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 무슨 뭐 명예훼손죄라든가 이런 경우 외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없어요. 우리끼리 합의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당신들끼리 일이고 나 검사는 공소할 테니까 당신이 재판장에 가서 뭐 감경 사유는 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소 제기하는 거죠. 근데 교통사고에서는 특례를 준 겁니다. 서로 합의했으면 공소 제기 못한다.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그 예외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그 적용을 못 받는가 하는 그 예외, 그 예외에 해당되면 이런 특례를 적용 못 받으니까, 네. 그 다음에 보험, 또 합의를 안 했다 할지라도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종합보험에 가입됐어요. 그러면 그 차의 범죄자, 그 사고 낸 운전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어지간한 경우에는 그냥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공소 제기 못한다. 이런 것도 안 했다면 뭐 이제 합의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외, 단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럴 때는 예외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예외를 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예외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예외입니다. 지금 뭐 문제가 있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 위반, 시속 20km 초과 운전하는 이런 경우, 앞지르기, 이 예외입니다.
철길 건너물 사고 예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의무 위반. 이래서 이제 누구를 보행자로 볼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인도침범, 보도침범. 그 다음에 버스 기사가 개문발차해가지고 문연 상태로 막 질주해서 승객이 떨어졌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났다. 그 다음에 짐 싣고 가는 자동차 화물이 떨어져가지고 사고 났다.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지금 마크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경우 아닌 거. 조금 전에 봤죠? 신호지시, 신호위반. 예외시키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일반 도로에서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조금 전에 보셨죠? 특례법에 적용 안 된다라고 하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 특례법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례법 안에 들어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 돼요. 예, 보험 들어있고 합의해버리고 그러면. 근데 일반 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중 사고가 났다. 고속도로면 문제가 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이것이 특례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사고 났다고 그래가지고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사고 나면 그 상황에 따라서 특례가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의 성립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장소적 요건은 도로교통법과 교통법. 교통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으로 한정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모든 장소로 넓힙니다. 운전자 과실, 주유 소홀한 운전자 과실이 요구하고요. 피해자 요건, 운행중인 차에 충격되어 사망했다. 이게 사망사고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 요건, 피해자의 자살 등 고의사고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네,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자살하기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망사고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주로 그런 경우 뭡니까? 뺑소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요걸 그 다음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겠다.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뺑소니입니다. 근데 뺑소니 중에서도 가장 큰 거 피해자를 에,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버리고 도주했어요. 그런데 에, 아직은 안 죽었는데 결국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피해자가 사망 경우에는 아주 무겁습니다.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의 벌칙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그랬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에 도주했다. 이것이 뺑소니냐? 여기서 뺑소니는 뺑소니인데 특가법의 뺑소니냐 하는 거예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주 무겁게 벌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의 뺑소니는 아닙니다. 물적 피해만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인적 피해를 일으킨 거예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원한 당에 조치를 하지 않냐고 사람을 치워놓고 또 사람을 치여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했던 죽었다 아까 말했죠. 사형
무기 5년 이상 무겁죠. 위험운전 치사상의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이 뺑소니는 특가법의 적용을 벌써 가중처벌합니다. 그러나 1번처럼 사고 운전자가 물적 피해만 발생시킨 후 뺑소니를 했다. 이런 경우는 특가법 적용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도주,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거.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가버렸다. 뺑소니죠. 피해자 일행의 구타, 폭언, 폭행이 두려워서 이탈했다. 예, 뭐 좀 사고 내고 내리는데 저쪽에서 야구방망이 들고 깍두기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도망갔더니 나중에 이것을 아, 뺑소니로 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뺑소니 차냐. 예, 폭행이 두려워서 이탈했다. 이 경우는 뺑소니로 보지 않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했다. 예, 어떻든 거짓으로 진술해서 뭡니까 운전자를 뭐 속였다든가 기망해서 잡지 못하겠다면 그렇죠 뺑소니로 되겠죠.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신고했다. 예, 이런 경우에도요 진범 진짜 사고 운전자를 빼돌린 경우가 똑같죠. 뺑소니죠. 그래서 거짓으로 진술했다, 바꿔치기 했다 이런 건 다 뺑소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깍두기들이 교통사고 좀 들이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강목 들고 야구바타 들고 내리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걸 가지고 뺑소니로 보지 않는다. 확인합니다. 네,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 만약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나갔다 그러면은 특례법 적용을 못 받죠. 중요한 거 이게 중앙선 침범이냐 아니냐.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자기가 과속했죠. 예, 그리고 급브레이크 밟다가 뭐 침범했다. 이런 경우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졸다가 뒤늦게 급브레이크 밟았더니 중앙선 침범했다. 중앙선 침범입니다. 빗길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선 침범했다. 중앙선 침범입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자, 사고는 자기가 낸 게 아니에요. 앞에서 내버렸어요. 그걸 피하려고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니까 이쪽으로 중앙선 침범했어요. 이런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으로도 이런 경우는 긴급避난이라고 그러죠.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이렇게까지도 가니까 어떻든 이건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을 때 승합자동차가 감속 주행할 속도는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과속이냐 아니냐. 일단 몇 킬로 이상 과속, 20킬로 이상 과속이면 특례법 적용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보겠습니다. 2차로 이상 고속도로 그러면 몇 킬로입니까? 정상 주행 속도는 100킬로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었으면 몇 킬로 감속해야 합니까? 20킬로 감속해야 합니다. 그럼 몇 킬로 되겠습니까? 80킬로 되겠죠? 네, 80킬로 될 겁니다. 비가 내려서 2차로 이상 고속도로 승합자동차는 100킬로인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다면 20% 감속해라. 그러니까 80킬로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있으나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면 표시는 있어요. 표지판 없어요. 횡단보도 맞습니다.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포장공사로 반은 지워지고 반이 남아있다. 식별할 수 있잖아요. 횡단보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횡단보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횡단보도로 인정한다. 자, 앞질기 금지 장소가 아닌 거. 앞질기 금지 장소 아시고 계시죠? 터널안, 다리 위,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지르기에다 사고 났다. 그러면 특례법 적용 못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일단은 고가 도로입니다. 네, 고가 도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아닙니다. 17번입니다. 철길 건널목의 종류. 자, 철길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특례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철길 건너 1종, 2종, 3종 그랬는데 뭐 답은 여기서 특종이에요. 이게 특종이란 것 자체도 이 법문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하지도 않고 이건 답이고요.
이제 나올 때 1종, 2종, 3종을 구별하는 것은 차단기, 건널목 경보기, 안전표지 다 있으면 1종이에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떼가요. 차단기 빼버리고 건널목 경보기, 안전표지만 있는 것은 그러면 2종이에요. 2종에서 또 하나 떼버려요. 건널목 경보기. 안전표지만 설치된 거 그러면 3종이에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떼면 1종, 2종, 3종으로 밀려나가요. 이건 다 맞는 표현입니다. 1, 2, 3은요. 1종 건널목은 차단기 있고 건널목 경보기 있고 안전표지까지 있는 거. 2종은 차단기는 없지만 건널목 경보기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 3종은 차단기도 없고 건널목 경보기도 없지만 안전표지는 설치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정 건널목 이런 거는 아예 법문에도 없다.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보행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특례법 적용을 못 받으니까 어떤 사고가 나는데 이게 특례법 적용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그거는 그 사람을 보행자로 인정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봅니다.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 당연히 보행자죠. 횡단보도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딸딸이 그냥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이건 끌고 가면 보행자예요. 근데 이걸 타고 가면요 보행자 아닙니다. 건널목으로 건너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치여 사고 냈다라고 했을 경우 이거 보행자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특례법 적용을 받겠죠. 끌고 가야 보행자입니다. 횡단보도를 원동기 자전거 장치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번에는 그걸 세우고 한 발은 페달에 다른 한 발은 지면에 서 있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을 치여 사고를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판례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한 발은 페달에 대고 처음에는 끌고 갔어요. 타고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한 발은 땅에 대고 한 발은 페달에 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도 보행자로 보겠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예, 횡단보도 보행자로 봅니다. 근데 이걸 어떤 경우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어린이도 사람이죠? 예, 보행자로 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보행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해하는 그런 사고를 냈을 때는 특례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인데 택시를 잡고 있어요. 이 사람도 보행자가 아닙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뭐 건너는 게 아니라 화물에 화역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건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도 보행자는 아닙니다. 보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넘어졌어요. 이 사람도 보행자는 아니에요. 횡단보도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는 사람, 이런 경우도 보행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뭡니까? 이 음, 특례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보행자는 아니다. 그래서 눈여겨봐 주세요.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보행자가 아닌 경우.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횡단보도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택시 잡고 있다. 횡단보도로 걸어가고 있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손수레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답은 눈에 들어왔죠? 네, 1번.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확인합니다. 네, 택시 잡고 있는 사람. 19번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서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자, 자전거 끌고 간다, 타고 간다. 보행자 아니죠? 자전거 끌고 간다. 보행자죠.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하고 있는 사람, 보행자 아니라고 그랬죠?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넘어졌는데 갓길로 오던 차가 치였다. 보행자 치였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사고는 났지만 보행자 치는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면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뭡니까?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보행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음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장소적 요건, 횡단보도 내려야겠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충돌되어서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이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라고 하죠. 운전자 과실,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그 정지한 차량을 제대로 섰어요. 근데 뒷차가 정지한 차량을 충돌했어요. 충돌해가지고 제대로 선 차가 밀려서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사람을 치었어요. 그러면 누가 보행자 사고를 냈습니까? 예, 멈춘 차를 친 차. 이 차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특례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번입니다. 시설물 설치 요건, 아파트 단지나 군부대 등 특정 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네, 이런 경우도 보행자로 어떻습니까? 장소적 요구, 횡단보도네. 예, 이런 경우도 지금 횡단보도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인적 피해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갑자기 횡단보도 내고요.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지 차량을 추돌해서 추돌한 예. 이런 경우까지, 그러니까 시설 아파트 단지나 군부대 등에다가 뭐 자기들끼리 어떤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든가 뭐 해가지고 뭐 줄 그어놓고, 예, 이런 경우까지 횡단보도라고 보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서 이런 경우까지 횡단보도로 보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특례법 적용 제외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